임금이 신하에게 칼을 하사하는 모습은 사극이나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웬만한 공신이나 충심이 깊은 신하가 아니고서는 이런 영광을 누리기 힘들었죠. 오늘은 임금이 하사하는 칼, 바로 사인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인검은 무인을 상징하는 호랑이 인자가 4번 겹치는 인년 1월 1일 인시에 만드는 검으로 사악한 기운을 호랑이 기세를 빌려 만드는 특별한 칼입니다. 왕실을 상징하는 인장이 새겨져 있어 칼 자체가 왕의 명령, 즉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 올해를 이민년이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호랑이 인자가 들어가는 해로 12년 만에 돌아오는 사인검을 만들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히 검은 호랑이 해로 불리죠. 우리 조상들이 쓰던 날짜 표기 방식인 60갑자의 조합으로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호의 해입니다. 사인검은 호신이나 무기로 만들어진 칼이 아닌 주술적인 목적이 담긴 벽사의 검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사인검은 호랑이 해인 조선 태조 7년 무인년에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랑이 해 인년 1월 인시는 오늘날의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에 도공이 쇳덩이를 두드려 대략적인 칼날의 윤곽을 잡는 작업을 하는데요. 많은 택일과 과정을 놔두고 꼭 이 시간에만 단조 작업을 했던 이유는 순양의 기운을 칼에 깃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년 1월 1일 인시의 조합은 사주팔자가 양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진 양팔통이 되어 순양의 시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조합이 완성되는 시간에 쇠를 두드림으로써 양의 기운을 칼에 스며들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검은 당시 송아지 한 마리의 가치와 맞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속값 시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큰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가의 칼이 이 정도 고가였다면 금과 비철, 어피, 정교한 장식이 담긴 사인검의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겠죠. 실제로 2017년 KBS에서 방송된 진품 명품에서는 대한제국 당시 고종 황제가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에게 하사한 사인검이 등장하는데, 그의 증손자 원득한 박사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무려 3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사인검 제작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7년 4월의 기록에는 흉년으로 도공을 모아 사인검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낭비이니 임금에게 아뢰어 이를 멈춰달라는 신하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사인검은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와 수장고에 단 몇 점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사인검이 제법 존재했으나 외국인들에게 주술적인 의미로 인기를 끌면서 상당수가 외국으로 팔리거나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사인검은 드라마나 영화, 게임 속 무기로 등장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호랑이 기운을 담은 사인검이 2022년 코로나 같은 사악한 기세를 몰아내고 한민족의 기운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활기찬 해가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중도일보가 알려드리는 우리나라 전통 칼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도 재미있는 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검에 관한 소개를 여러 번 했는데 어제도 세 분이 전화 오셨어요. 잘 안 보인다. 자세히 좀 보여주라.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인검 어떤 검인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고 그런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검의 주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왕실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사인검은 두 종류다. 사인검 이런 스타일로 검신은 북두 칠성을 위시한 191개의 별자리가 있고, 뒤에는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는 산스트리어가 전서체로 금입사 또는 동상감 되어 있다. 또 만들 때 요거에 따라서는 원상감도 만든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것은 사인검이고, 또 요것은 사인 참자금입니다. 사인검과 참자금 뭐가 다르냐? 같죠, 사실은.
그런데 참, 벨참자, 사악한을 벤다. 이 조선시대에 내려오면서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육군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에 보면 참사금으로 되어 있어요. 참사금은 이 사인금보다는 약간 실전성이 있습니다. 빼면 아주 날렵하고, 조선시대 전라 좌수사 이수신 장군을 임명할 때 왕실의 종친 이혁기 왕실의 종친을 전라 우수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종친이라고 그때 선조대왕은 이혁기에게는 이런 사인 참사금을 하사하였습니다. 모양이 멋있죠? 최근에 언더우드 선교사 고종 황제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종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사인 참사금을 그의 손자가 100년 만에 한국에 다시 기증해서 우리 육군박물관에 다시 보관하게 됐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보관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인 참사금입니다. 고려 도금은 만들 때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통 방법, 전통의 모양 그대로 만듭니다. 언제 만드느냐? 2월 18일 이민년 정월 인월 인일 이민일입니다. 인일 인시 3시에서 5시 사이에 만들 것입니다. 정해진 숫자. 자, 건물 그날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날 불이 들어가고 타조 쇠를 때리면 하늘의 기운이 이 양기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만들 것이고 또 그 시간에 중도일보나 방송국을 불러서 촬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내 것이 그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사인금, 사인 참사금, 사인금과 사인 참사금은 좋은데 이것이 날이 금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형입니다. 찌르기 용이하지만 배기할 때 뭐 전투에는 쓸 수 있겠지만 막 집단을 배워서 기술 배기를 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금은 도부담은 못합니다. 금의 특징이죠. 그런데 벽사의 기능을 원하는 분들은 저렇게 하지만 또 금도 하는 분들은 야 그거 좀 뵐 수 있으면 배기 전문 배기에 시범도 보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모양은 일본도 스타일. 자, 이런 칼. 자, 이런 칼이죠. 일본도 스타일. 이거는 강태공인데. 자, 이런 칼. 이런 칼과 또 이것은 조선도 스타일. 조선 왕실에서 쓰는 금이 사인금도 있지만 임금하고 임금의 측근 종친만 쓸 수 있는 것이 벼른금입니다. 왕실에서만 만들었죠. 이 벼른금 이것도 굉장히 잘 됩니다. 둘 다 단추하고 10번 적으면 됩니다. 잘 들죠. 자, 이런 금 우리 한국에는 전통 24반 무예와 조선세법 하는 또 한국 전통 무술하는 분들은 이것을 쓰죠. 찰 때 이렇게 찹니다. 자, 그래서 벽사의 기능을 가진 사인금을 도에 넣을 수 없을까? 그래서 전통 사인금과 전통 벼른금의 만남, 전통 사인금과 전통 벼른금의 만남, 그래서 만들어진 금이 바로 사인 벼른금입니다. 이것은 자 보시다시피 금날에 191개의 별자리와 산스트리어 귀신을 쫓는 내용의 산스트리어가 금 또는 은 또는 동 상감 또는 금분 상감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원래 흑호해죠. 흑호 고등이 방패에는 흑호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장식은 전통 조선의 장식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무공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오칠되어 있고 전통 벼른금과 왕실에서는 벼른금과 전통 사인금의 만남, 사인 벼른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전통 수술, 노란 수술 달았죠. 자, 띠돈, 전통 띠돈 있죠. 아름다운 웅아 모양의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수작업입니다. 이거 완전히. 날은 10번 접은 쇠로 날 끝부분 10차례 되어서 아주 잘 배워지는 그런 검입니다. 자, 전서체로 산스트리어 재앙을 막아내고 귀신을 쫓는 내용이 상감되어 있고 별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자 아까워서 배기 힘들지만 배기하기 아깝겠지만 만약에 다담이나 집단을 벤다 해도 아주 잘 배워지는 그런 칼입니다. 굉장히 잘 배워지죠. 자, 실용적이고 벽사의 기능도 가지는 금, 사인 벼른금입니다. 이거 주문을 받아서 2월 18일 만들 것입니다. 자, 그건 나는 그 소성 무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나는 진짜 전문 배기만 하는 거압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잘 배지는 일본도 스타일의 금인데 사인금은 없을까? 있습니다. 흑호도입니다. 흑호도. 자, 금집은 오칠되어 있고 자, 저봐 코등이 금은 호랑이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장식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호랑이 있습니다. 금신 자세히 보면 10번 접은 흔적이 보이죠. 흔적이 10번 접은 접새이고 별자리와 산스트리어 전서체가 있습니다. 이건 전문 배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냐 하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되죠. 굉장히 가볍고 실질적이면서 벽사의 기능을 하늘의 좋은 기능을 가지는 금, 흑호 사인도 이것도 당일날 사전 예약 주문 받아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또 이번에 뭐 바빠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인도 이런 건 너무 비싸서 나는 가질 수가 없어. 근데 갖고 싶어. 그러면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카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10번 접지는 않았고 4, 5번 접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명칭 사인도라는 것이 보이는 물이죠. 사인도 있고 뒤에는 북두칠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칠성금, 칠성사인금이라 하죠. 칠성금에다가는 북두칠성, 뒤에는 사인도 이렇게 빠져 있고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북두칠성이 되어 있고 이 손잡이 고도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접체도 예쁘죠. 굉장히 잘 되집니다. 뭐 부엌칼인데 부엌칼로 써도 되지만 아까워서 어디 쓰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칼입니다. 이거 만든 아직 가격은 정하지 못했고요. 이거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 도금의 귀한 분들한테는 뭐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그렇게 수량이 많이 할 수 없는 금이니까 만약에 원하시면 고려 도금의 금을 구입하신 분이거나 뭐 그런 VIP들한테만 뭐 저렴하게 그냥 몇 자루 드릴 겁니다.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쁘죠? 사인도 아주 예쁘죠? 굉장히 예쁘죠? 여기에 북두칠성이 빠져 있고 여기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손잡이 아주 예쁘죠? 요것은 약간 일본식 칼입니다. 굉장히 잘 들죠. 날이 굉장히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약간 좀 또 다르게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잘 맞는 칼입니다. 전문 요리 칼로서 이 칼은 장담하건대 지금 100만 원 이상 파는 칼하고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칼입니다. 날 부분에 열처리 따로 보이죠. 그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가 있죠. 누가 아주 그 문정기동이 신경 써서 금집은 호두나무로 만들었고요. 아주 무게감이 있고 전문 요리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칼입니다. 날은 뭐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네요. 날 내는 건 집집마다 그 가는 기계들이 그 줄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갈면 되고요. 또는 가죽 같은 거로 약간 비벼도 됩니다. 하여튼 금날이 굉장히 예술적이죠. 모양도 특이하고 잘 듭니다. 굉장히 잘 됩니다. 날 부분이 이게 열처리 흔적이 아예 그 와레데츠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가격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려도금의 금을 이미 사신 분들 위주로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